자, 여러분 소식이 떴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고요. 첫 번째 소식은 그바르디올 시즌 아웃입니다. 그바르디올이 지금 경골 골절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경골이 어디냐면 정강이 뼈. 6에서 7개월 정도 결장을 한다고 하고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났어요. 첼시와의 경기에서 생긴 부상이라 가지고 이게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제코원이 말하기로도 시즌 아웃이 불가피하다고 하고요. 이번 주말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노, 제코원, 플래텐버그 뭐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부상 나가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게 시즌 아웃이 됐고요. 이런 맨시티 안 그래도 센터백 백업에 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그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주전에서 부상이 당했네. 이거 마침 사미 목벨이 이런 기사를 전에 올렸었습니다. 소스가 있었던 거죠. 이래서 공식력이 굉장히 강한 기자들의 기사를 보는 게 정말 재밌는데 그바르디올의 시즌아웃 부상 이 소식이 나오기 6시간 전에 사미 못베리 낸 기사 맨시티 개희 영입 관심 확대 맨체스터 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 주장 마크 게이 영입을 두고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BBC 스포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맨시티는 지난 일요일 첼시와의 무승부 경기에서 요시코 그바르디올과 후벤 디아스가 부상을 당한 이후 개희 영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존 스톤스 역시도 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니까 어쩔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상태 진짜 심각치 않다. 그래서 저도 이거 게이 데려올 것 같습니다. 비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확실해 보이는 거는 맨시티가 게이 쪽에다가 관심을 표하고 비드를 할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버풀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겠죠. 두 팀 다 게이에 관해서 강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첼루키님이 봤을 때 게이 어디 갈 것 같아요? 전 진짜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 뭐 리버풀 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우리 주전 보장 됐는데. 근데 뭐 여름에는 보면은 코나테가 자유계약으로 떠날 시에는 리버풀은 센터백을 2명을 데려와야 되는 게 필수적이니까 당연히 뭐 게이한테 좀 더 출전 시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맨시티도 따지고 보면은 그바르디올 레프트백으로 나오는 시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라일리가 풀시즌을 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애일 텐데 당연히 어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혹사당해봐야 좋을 거 없거든. 그러면 그바르디올이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 레프트백으로 뛰는 시간이 있다고 쳤을 때 게이 충분히 출전 시간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또 하필 대회를 엄청 많이 나가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리버풀하고 차이가 있어봤자 사소한 차이일 거고, 게다가 또 그바르디올 이렇게 장기 부상 당했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잖아. 선수가 무리해서라도 월드컵에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맨시티 쪽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란 말 잘 안 쓰기로 했지만서도 이건 진짜 무조건이야. 진짜로. 그바르디올이 저런 부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나가게 되면은 무조건 관리 들어갑니다. 정말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마크 게이 다음 시즌 출전 시간 진짜 많아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거는 리버풀하고 맨시티 상황이 굉장히 게이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비슷할 수 있다. 근데 전 여기서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게이가 양 팀의 제안을 들어봤을 때 어느 쪽 연봉이 좀 더 높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전 맨시티일 것 같아. 그래서 반반이긴 한데 클럽 이상 그리고 이제 받는 출전 시간 보장 조건, 주전 보장 이런 것들은 반반인데 차이가 있다면 급여 그리고 감독 메리트 이쪽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이적 발생할 시에 어디 갈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맨시티예요. 맨시티 갈 것 같아요. 굳이 고른다면 맨시티. 반반인데 맨시티.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인데 맨시티. 일단 맨시티랑 리버풀의 기본적인 급여 지출량이 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무려 100만 파운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이고요. 물론 이거는 뭐 맨시티가 리버풀보다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 상한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영입생들한테 썼던 급여 단가를 보세요. 마르무시 29만 5천 파운드, 돈나루마 25만 파운드, 레인데러스 23만 파운드, 셰르키 18만 파운드. 반면에 리버풀 이삭 28만 파운드, 에키티키 20만 파운드, 비르츠 20만 파운드. 심지어 제가 이거 사이트 기준으로 지금 증거 자료로 갖고 온 셈이긴 한데 리버풀 이거 비르츠랑 에키티키 이거보다 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맨시티 쪽에서 대우를 더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급여 때문에 맨시티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것 때문에 들어요. 이전의 사례들을 봐라. 어땠는지. 그러면 이건 구매 경쟁에만 완전히 집중돼서 하게 되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 야, 이러면 팰리스가 팔긴 할까? 얘네 지금 자유계약으로 보낼 각오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 판다고 분명 장담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저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펠리스 어차피 시즌 좆댐. 물론 뭐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하게 되면은 유로파리그 티켓을 딸 수 있다곤 하지만 지금 승점이 뭐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만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27점이라는 승점이 그리고 지금의 사태가 답이 없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야 이거 시즌 좆됐다라는 생각 들었을 때 그냥 팔자. 아이씨 뭐 현금이라 챙겨야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다. 충분히. 물론 뭐 쓸 만큼 쓰고 조금만 더 쓸게요. 1월 31일에 그냥 포장 예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당장 보낸다는 생각이 확실하진 않아. 그러니까 1월에서 언제 보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팔 법하다. 2월 1일까지 이적 시장인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팔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맨시티가 게이한테 보여준 접근, 영입 관심 확대 이거는 무시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리버풀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리버풀이 게이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되게 흥미로워요 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의 소식이 또 떴는데요. 아모림이 지금 보니까 텔레그래프 쪽 기사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모림이 원해서 나갔다. 감정의 화산 아모림 끝내 폭발했다. 72시간의 전격 경질 내부 관계자들 경질을 원한 것은 아모림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임스 터커라는 사람의 기사고요. 샘 월리스랑 같이 썼네요. 여기서 보면은 금요일 오전 이전에 기사에서도 그 말 있었죠. 그의 행동은 메뉴 감독의 평소 기준을 따져보더라도 특히나 변덕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회의는 취소되었고 미디어 일정은 철회되었다. 아모림은 일요일 리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오후 1시 15분 지역 기자들과의 주간 브리핑에 그가 나타났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아모림은 뚱한 모습이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퉁명스러웠고 평소 목소리와 표정에 있던 활기는 사라졌다. 평소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했던 완벽한 3-4-3을 구사할 시간이나 돈을 얻지 못해 적응을 해야 한다던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 논평을 못했던 거죠. 본인의 상황에 관한 안 했던 거기도 하고 그는 메뉴의 테크니컬 디렉터 제이슨 윌콕스와의 관계가 파탄났음을 암시하는 말만 겨우 남겼고 그리고 나서 목이 잘려져 지금 경질이 됐는데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회의에서 감독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몇 주 동안 불안정했던 14개월간의 소란스러웠던 재임 기간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그럼 금요일 회의에 뭔 일이 있었나? 윌콕스는 이 회의를 통해서 팀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평가의 자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점이 울브스와의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1 무승부를 거둔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요. 당시 팬들은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휘슬 그리고 아모림의 교체 전술에 관해서 야유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비긴 건 자랑이 아니긴 하지만 당시 제 기억상으로는 아모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수가 별로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벤치 자원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최근에 메뉴가 또 하필 뭐 겹경사로다가 코어 자원들이 부상을 당했어서 뭐 지금 보니까 뭐 브루노가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됐는데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아모림의 전술 시스템에 관한 주제가 제기가 되자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인 아모림은 폭발을 해버렸다. 오마르 베라다 CEO를 포함한 수뇌부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아모림을 지지해왔다고 느꼈기에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모림이 결국에는 뭐 방아쇠를 당기긴 했죠. 그러니까 나 나갈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결국에도 이제 메뉴 수뇌부 쪽에서도 불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고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러니까 족같았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이는 관계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함을 의미했고 공식 이사회가 없었음에도 공동 구단주인 짐 레드클리프 경과 글레이저 가문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아모림을 내보내야 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회의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미 아모림은 시한보다 다름이 없었고 리즈와의 1대1 무승부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가 맹비난을 퍼부으며 자신이 저해받고 있음을 암시하고 윌콕스와의 권력 다툼을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지적하기 전부터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 구단의 다수 인물은 이 권력 다툼을 완전한 헛소리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아모림하고 구단하고 완전한 헛소리. 우리 그런 거 없어. 첼시랑 똑같아 하는 집 보면 첼시 보드즈도 이 말 똑같이 했거든요. 난 첼시의 감독이었던 마레스카가 주장했던 것 중에 헛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었거든. 이게 뭐 언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 나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모림은 월요일 아침 윌콕스 베라다와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경질되었으며 한 고위 인사는 이날을 슬프고 힘들고 실망스러운 날로 묘사했던 겁니다. 구단 내부 관계자들 아모림이 경질을 원했다. 그러면 이 의견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모림이 어디서 경질을 원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아모림이 떠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퇴진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점에 도달했다고 느끼고 있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모림이 마지막에 그냥 갖다 던진 걸 수도 있어요. 아씨 족같다 씨발 안 할래. 야 이 새끼 족같았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나간 걸 수도 있어. 우리는 나쁜 결과, 변덕스러운 행동, 그 모든 공개적인 발언 속에서도 후배인 아모림을 끝까지 지지했다. 근데 이제 와서 권력다툼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 택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첼시랑 똑같아. 진짜 첼시도 마레스카가 그 로테이션을 돌리기로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우리는 이거 합의된 내용이었다. 즉 구단은 일관성 있었다. 이걸 주장했거든요. 어느 기자를 통해서. 어느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똑같다 진짜. 사실 윌콕스와 이사회를 향한 퉁명스러운 발언들과 은근한 비난들로 인해 몇 주 전부터 이러한 결말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이는 성적 부진, 내외부적인 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집한 전술적 완고함, 고참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비판 및 단절, 그리고 구단의 자랑인 유소년 아카데미 폄하 등이 고려되기도 전의 일이었다. 구단 아카데미에서 나온 선수들에 관해서 좀 최근에 이제 뭐 마이누나 뭐 아마스 이런 선수들에 관해서 좀 디스를 하긴 했었죠. 약간의. 잘린 이유는 참 다채롭긴 하네요. 전술적 완고함, 고참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비판 및 단점. 와우. 이렇게만 보면 존나 패급이긴 하네. 4백 훈련 후에 기습적으로 전술을 바꾼 아모림. 메뉴 소식통에 따르면 아모림은 부임 초기 대화에서 자신의 3-4-1 시스템이 전임 에릭 테너 체제에서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중원의 큰 공백과 오락가락하던 경기력에 구조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플레이 스타일을 진화시키겠다고 했었다. 아모림은 내부적으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하고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소통을 했다. 3-4-1 시스템에서 이제 본인이 달라지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아 이거 내가 상황 어떻게 보다 보면은 달라질 걸 약속할게. 이게 참 신기합니다. 구단에 그러면 찬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자정쯤에 들었던 얘기랑은 또 다른 얘기인 거지. 완전히. 그럼 얘는 3백에서 4백으로 바뀌는 걸 찬성했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아모림이 4백도 쓸 줄 아는 사람이긴 해요. 브라가에서도 4백 썼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고 마침 또 은베모랑 디알로 마즈라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이탈을 하게 돼서 적응해야 할 때가 왔음을 인정하게 됐다. 얘네가 나갔으니까 난 4백 써야겠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전에 했었던 약속을 다시 지키기로 다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는 거죠. 실제로 4백을 썼고요. 메뉴가 12월에. 하지만 이전에는 건설적인 대화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밀코스의 제안을 잘 받아들였던 아모림이 지난 한 달 사이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전술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이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구단 관계자들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전술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이 평소처럼 오갔는데 이날따라 아모림이 이 시기 따라 아모림이 갑자기 좀 시발 지랄 맞네? 이게 좀 인지가 됐다라는 거죠. 한 소식통은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훨씬 더 변덕스럽고 감정적이었다. 수영을 어려워했다고 하네요. 노망이 난 느낌이 좀 드네. 젊은 감독인데. 가장 문제였던 점은 메뉴가 경기 전 2번의 훈련 세션에서 백포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림이 선수들에게는 갑자기 백스리로 전환하겠다라는 통보를 해가지고 충격을 주었다는 것. 백스리가 존나 컸네 생각보다. 트리거네 완전. 울브스가 대표적인 예래요. 근데 마침 1대1 무승부가 나왔고 처음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림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아모림이 이제 적용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고. 근데 울브스전의 접근 방식이 메뉴 스냅을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게 또 있는데 예전에 아모림이 앙투안 세메뇨 영입을 위해서 설득 과정에 있어서 난 4-3-3에서 세메뇨 왼쪽으로 쓸게요. 나 4백 쓸 겁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또 3백으로 나가서 당혹스러웠다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거지. 메뉴 역대 승률을 나열했는데 아모리 완전 아래에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 승률 지난 시즌 포함한 거라서 막 엄청 뭐랄까 통계의 함정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는 또 무시 못하는 통계이기도 해요. 38.1%는 자랑이 아니니까. 선수 권력 시대를 끝내기 위해 지지를 받았던 아모리. 그러니까 메뉴 구단의 분위기나 이런 그 습성들을 좀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 마커스 레시포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제이든 산초 등이 아모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선수들이죠. 이 세 선수들에 관해서도 아모림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지. 다 팔아버렸으니까 완전 밀어넣어가지고. 특히 마커스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아플만도 했는데 구단을 상징하는 유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모림을 믿어주면서 이제 내친 거니까요. 아모림에 관한 힘을 확실히 실어준 느낌이 들긴 했지 저 과정에서. 그리고 아모림이 이런 행동으로 도대체 뭘 얻으려는 거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반응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웠다고. 12개월 전 아모림은 브라이튼에게 1-3으로 패배한 후 락커룸에서 TV를 보시며 격노한 뒤 자신이 구단 148년 역사상 아마도 최악의 메뉴의 팀을 맡고 있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선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4개월 차에.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지난달에 그 발언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인정까지 했다고 해요. 그 내부에서는 얼마큼 컸겠어. 외부에서 에릭센이 저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치? 하지만 결국 목숨은 다하기 마련이다. 계속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로 보이면서 자리를 유지할 순 없다. 그의 기록과 성적은 그럴 만큼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랄병 떠실 거면 축구를 잘하셨어야죠. 이런 의견인 거죠. 야씨 아모림 이거 기사 내용에서 완전 진짜 탈곡기 당하네요. 젠장.
후뱅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하는 멘트밖에 없었다고. 아모림이 내뱉은 말들 중에서는 진짜 이게 100가지나 된다고 해요. 약간 그거네, 임장이네. 나는 100가지의 아모림의 망언들을 알고 있다. 5만 가지는 아니네요. 네. 우리 선수들을 깎아내리고 아카데미를 폄하하는 것은 우리 구단의 정신이 아니라고. 도움이 안 돼. 왜 자꾸 씨발 자해질을 해? 미친 새끼야. 이게 되는 거네. 내부적으로 아모림이 선수들과 점점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 들었다고 하고, 선수들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경기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깊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엄청 컸다고 하네. 후뱅이 멘탈에 나갈 때마다 옆에서 침착함을 유지한 건 윌콕스였다. 항상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고. 야, 이렇게 되면 아모림이 거의 뭐 씨발 매네란데? 뭐 통제가 안 되는 정신병자 취급당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연락했다. 그가 제공한 지원 측면에서 성공을 위한 더 크고 좋은 발판을 마련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윌콕스는 최대한 열심히 했다라는 거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구단의 얼굴로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줘야 되는 거는 아모림의 얼굴이죠. 그쵸? 구단을 대표한 얼굴이니까. 즉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거지. 구단의 팬들이나 구단의 직원들, 선수들이 다 아모림을 보고 의존을 하면서 지탱을 해나가야 되는 구조가 됐어야 됐는데 아모림이 그걸 버티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 기사에서 가장 통용되는 멘트인 것 같네요. 아모림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네요. 후뱅 아모림은 메뉴 감독이라기보다는 평론가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꾸 감독으로서 뭔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얘는 뭐 어땠어? 이 선수는 뭐 어땠고? 이 보드진은 뭐 어떻고? 그래서 평론가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 불운한 올드 트래포드 집권기는 코치로서의 성과보다 화려한 어록으로 기억될 것이다. 교황이 와도 3백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뭐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아까 방금 읽었던 내용. 이거 연장선이죠. 제이미 캐러거가 말한 내용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했을 때 아모림이 생각보다 인성적인 부분에서 구단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내용을 다룬 텔레그래프의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구단의 언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모림은 이제 내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병신으로 만들어도 구단에 해가 없습니다. 구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억바를 당해야 되긴 해요. 억바를 받아야 돼. 억가를 당해야 되는 것은 외부의 사람이야. 여기서 만약에 아모림이 무죄고 메뉴가 유죄가 되면은 이거는 이 비난의 화살이나 안 좋은 여론이 끊이질 않아요. 저게 사실이든 아니다.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저런 기사가 나오게 된 건 메뉴의 입김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실이 있겠죠. 근데 사실을 완전 짜깁기를 해서 메뉴 보드시널한테 유리한 내용만 나갔을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이게 저는 구단 차원에서는 좋은 태도라고 봐요.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아모림이라는 그 인격차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외부로 나간 사람이 등신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게 아니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그 비판의 화살이 내부로 돌아가요. 이러면 더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 쪽에서 기사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편향된 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포커스가 아모림한테 너무 불리한 쪽으로 잡힌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로 아모림이 완전 심각할 줄 몰랐고, 이거는 참 여러모로 아모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네. 근데 전체적으로 참 첼시와 메뉴의 이 1월 깜짝 경질권에 관해서는 유사성이 정말 많다라는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